안녕하세요. 해공호재입니다. 자, 셀트리온 주가입니다. 자, 오늘 마이너스 2.2% 하락했고요. 자, 셀트리온 제약이 오늘 급락했죠. 그 부분도 제가 잠시 후에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우리 셀트제와 합병에 대해서 제가 앞서서 어제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오늘 2탄으로 준비했죠. 제가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린다고 했었던 부분들인데, 실제 주주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어떤 부분들 때문에 반대를 하는지 오늘 중점적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플러스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게. 그러면 만약에 또 그거를 반대가 아니라 나는 합병했으면 좋겠다. 오히려 합병을 좀 빨리 좀 하고 우리 셀트리온 홀딩스 뭐 나스닥 상장도 좀 해보겠다는데 우리 적극적으로 좀 하자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아, 대체 누가 반대하는 거야?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분들의 마음이 다 각기 다르듯이 다 생각은 다 다릅니다. 특히 이제 주요 주주인 뭐 국민연금이라든가 이쪽에서 항상 중요한 결정들을 하죠. 왜냐면 가치 평가를 해서 누가 더 이득이냐 불합리하냐, 사실은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마음보다는 오히려 이런 대주주들, 예,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쪽에서 결국은 언론 플레이들을 해요. 꼭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손해 보는 것처럼. 네. 실제로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손해를 엄청 보는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시켜요. 왜 그럴까요, 투자 여러분들? 언론 플레이들을 통해서 우리 많은 개인 투자 여러분들의 어떤 그 힘을 받고자 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셀트리온이 그냥 단순히 쉽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서정진 회장이 이렇게 합병시켜서 뭐 셀트리온 홀딩스도 앞서서 이제 저 지금 비상장돼 있는 거 이제 상장시키겠다라는 얘기고 이런 얘기들 계속 하고 있는 이유는요. 왜 하는 겁니까 대체? 투자자분들 왜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자꾸 일을 만들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왜 합병시키고 제약은 왜 합병시키는 거야? 그냥 냅두지 뭐. 왜 이렇게 자꾸 작업을 하는 거예요? 우리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많은 주주분들에 대한 뭐 이득도 이득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대주주라든가 또는 향후의 미래 그 셀트리온만을 놓고 봤을 때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셀트리온의 지분을 뭐 다양하게 많은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데다가 특히 뭐 연기금이라든가 또 그 외에 투자자들 다 지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기 생각이 다른 거야. 예? 각기 생각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이거를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큰 틀에서는 셀트리온이 가려고 하는 방향은 우리 많은 주주분들을 위해서 애쓰고 있고 힘쓰고 있고 또 그 대주주인 많은 그런 주주분들을 위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따지고 보면 셀트리온만 이기적으로 생각해 보면 셀트리온만을 위해서면 저는 이렇게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큰 틀에서는 우리 나스닥까지 또 상장을 시켜버릴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네임밸류, 그러니까 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모로 상당히 볼륨이 커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의 이런 뭐 합병하냐 마냐의 논의 자체가 누구 일부 주주의 반대 또는 뭐 찬성 이런 내용들이 나올 수 있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뭐 나중에 장기적으로 보면 뭐 큰 의미가 없는 게 아닌가. 그거보다는 장래 미래를 내다봤을 때 셀트리온의 향후에 가야 할 방향, 성장성 놓고 그리고 여러 가지 가치 평가를 놓고 봤을 때 좀 높이 고평가를 좀 받는 그림으로 가려면 합병으로 가야죠. 합병으로 가야 됩니다. 큰 그림은 결국은 간다. 제가 잠시 후에 말씀을 추가적으로 더 드릴 거예요. 합병으로 갈 수 있는 흐름들을 셀트리온에서 결국은 작업해서 만들 가능성은 있는데 그거 한번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일단 합병 반대하는 이유가 뭘까요?
합병 반대하는 이유. 일단은 가치에 대한 평가 부분이 되겠죠. 자, 주주분들이 뭐 워낙 많으니까. 근데 그 합병 과정에서 가치 평가. 실제 얘기하면 가장 중요한 건 그 가치예요. 합병 비율에서 불만이 있겠죠. 헬스케어 주주들이 자신들이 받게 될 셀트리온 주식의 가치에 대해서 불만을 표현을 하겠죠. 실제로 따지고 보면 뭐 내가 예를 들어서 셀트리온 한 주 대비해서 뭐 예를 들어서 셀트리온 제약을 내가 뭐 한 0.8주 받는다. 근데 이런 것들을 계산적으로 들어가 보면 셀트리온 주가가 비싸고 셀트리온 제약 가격이 만약에 싸다면 이거는 비율 자체가 이거 지금 가정입니다. 가정.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합리적으로 맞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아주 불합리하게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반대표가 많아버리면 또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강제적으로 또 이게 할 수 있는 방법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주식을 사들여 가지고.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그렇게까지 강제적으로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 그림대로 흐름대로 보면 내가 강제적으로 안 하겠다 이거잖아요. 주주들의 의견들을 충분히 듣겠다는 거잖아. 주주들의 의견을 포함해서 판단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판단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 제가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먼저 뭐냐면 불만을 갖는 투자자 여러분들은 바로 이 가치평가 때문에 그래요. 쉽게 얘기하면 단순히 쉽게 얘기하면 나 여기 0.8주 근데 셀트리온 한 주. 그런데 가격이 다르니까 이거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국민연금, 연기금. 우리 셀트리온의 두 번째로 큰 대주주잖아요. 그러니까 큰 주주예요. 합병에 반대하는 게 아무래도 그 중요한 그 주식에 대한 평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합병 비율이 주주들에게 불리하다라고 지금 여기 연기금에서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연기금에서.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 속에 들어갔을 때 연기금이 뭐 얼마나 그 손익을 따졌을 때 손해인지는 뭐 나중에 가치 평가를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해서 연기금이 반대해서 물고 늘어지면 정말 미래를 못 보고 있다. 당장 코앞에 뭐 예를 들면 올해 하반기 또는 내년 아주 짧게 자기네들이 그냥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구조로 가는 거지 좀 길게 좀 봤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문제로 걸고 넘어지는 게 바로 그거예요. 내부 거래. 아무래도 계열사 간에 내부 거래가 많잖아요. 그래서 공정위에서 이 감시 대상이에요. 이런 것들은. 네, 그래서 일부 주주들이 이 합병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으로 이제 우려하는 것이 바로 이 내부 거래에 대해서 비율이 월등히 높아질 수 있다. 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헬스케어하고 제약을 이제 비상장으로 결국은 안으로 이제 감싸고 들어가 버리니까 실제로 너희들 내부 거래를 이렇게 감추기 위한 거 아니야? 라고 또 의심도 될 수도 있고 또 감시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그러니까 합병한 이후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실제 합병 전과 합병 후에 얼마나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비용 절감이라든가 이런 효과가 좀 나타나는지는 좀 더 두고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일반적인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반대 의사를 많이 표현할 거예요. 왜냐면 이런 상황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헬스케어 합병한 과정을 봐왔고 또 감가되는 상황들을 이미 봐왔기 때문에 자, 요거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셀트리온 일단은 우리 단순히 그냥 비교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업 가치를 지금 평가할 때 단순히 우리 그냥 숫자로 이렇게 평가를 했을 때 PBR로 우리가 많이 보통 보잖아요. 너 PBR 1배 대비해서 많이 고평가냐 저평가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PBR로 일단 단순 비교해서 보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3배 정도 나오거든요. 3배, PBR 3배. 근데 셀트리온 제약은요? 11배,
11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놓고 보면 셀트리온 제약이 지금 고평가가 맞네라고 보는 거예요. 예, 그냥 단순 비교로 놓고 봤을 때 얘 고평가 주식을 셀트리온이 안으로 감싸주는 거니까 이거는 결국은 너무 고평가 아니냐 셀트리온 제약이. 아니면 뭐 적정 주가 수준이라든가 아니면 저평가됐을 때 합병하는 거는 뭐 이해된다. 근데 너무 고평가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보는 거예요. 각기 이제 주주마다의 어떤 평가는 다 다르겠습니다만, 예, 아무래도 저의 생각에는 셀트리온 쪽에서 더 반대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부분들을 제가 앞에 영상에서 다 말씀드렸어요. 이미 셀트리온 제약 합병 얘기 나올 때 우리 올해 상반기인가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바로 뭐예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방법이 셀트리온 주가를 쭉 끌어올리면서 시총 끌어올리면서, 예, 고평가를 만드는 거야. 지금보다도 좀 더 고평가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아까 3배라 그랬죠. 3배인데 이거를 뭐 4배 뭐 또는 5배 이런 식으로 주가를 좀 더 끌어올리면서 고평가를 만드는 과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 과정에서 보통 이거는 같은 계열사니까 동조되면서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셀트리온이 결과적으로 쭉 올라가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30%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우리 셀트제, 셀제는 예를 들어서 뭐 한 10%만 끌어올렸다. 그러면 셀트리온이 단순히 고평가되는 과정을 만들었고 셀트리온 제약은 기존에 원래 고평가였기 때문에 주가가 10% 올라가는 과정에서 단순 비교로 봤을 때는, 네, 그 고평가가 다소 완화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셀트리온이 올라오면서. 이거 이해되시죠? 어려운 부분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비유를 들면 투자 여러분들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이거 남자하고 여자. 예. 그런데 우리 기본적으로 남자는 남성 호르몬이 많죠. 이거 성적 얘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남성 호르몬이 많잖아요. 근데 여성은 당연히 여성 호르몬이 많겠죠. 근데 나이가 어느 정도 일정 나이 정도 지나면, 제가 뭐 의학계 전문은 아니니까 제가 예를 들게요. 한 40세 이후에는 이게 변화가 생긴다고 보자고요. 그러면 40세 이후에는 남성 호르몬이 줄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이 비율이 높아지는 거야. 여성 호르몬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남성에 대해서 여성 호르몬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여성 호르몬은 일부 있어요. 여성에도 남성 호르몬이 있겠죠. 그런데 남성 호르몬이 작아지니까 비율 자체가 여성 호르몬이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여성은요. 여성은 원래 여성 호르몬이 높았는데 이거 40세 이후가 되니까 여성이 남성이 돼. 과격해지고 막 파워풀해지고. 아니 그런데 남성은 여성화돼.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호르몬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비율적으로는 남성 호르몬이 높아지는 효과가 생기는 거니까 약간 남성화 되는 거죠.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셀트리온 주가의 이 평가 자체가요. 평가가 지금 예를 들어서 3배라고 했을 때 얘가 5배로 늘어나는 과정에서 가만히 셀트리온 제약은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얘는 다소 셀트리온 대비해서는 고평가가 다소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 그 얘기하고 제가 지금 같은 얘기예요. 지금 비유해서 설명드린 겁니다. 맞는지 모르겠어. 맞을 겁니다. 투자 여러분들. 그냥 그렇게 이해 한번 해보세요. 네. 그래서 제가 전에 설명드렸던 게 뭐예요? 셀트리온 제약이 우리 추세 타고 올라갈 때, 얘 그래도 뭐 20-30% 올라갈 때, 셀트리온 제약 뭐 한 5% 10%만 올라가면 돼. 너 조금만 덜 올라가면 돼. 네,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또 반대로 할 수 있죠. 반대로. 셀트리온은 계속 붙들어. 셀트리온은 많이 안 빠져. 뭐 5%, 10% 위아래로 흔들어 계속 보합해서. 그러면서 누구를 빼버려? 셀트리온 제약을 빼버려. 그래 버리면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셀트리온 제약이 고평가 자체가 완화되겠죠. 네.
PBR이 11배나 되는데 이 11배가 8배가 되고 7배가 되고 5배가 되고 주가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시총 자체가 떨어지니까 PBR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고평가가 완화되는 거지. 그러면 주주들이 반대할 이유가 있어요? 지금 주주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뭐야? 가장 큰 근본적으로 그 가치 평가란 얘기예요. 아, 이게 뭐야? 셀트제 너무 비싸. 이거 가치 너무 비싸. 이거 합병하면 안 돼. 어, 그래. 그럼 니들이 그렇게 반응을 하면 서정진 회장이 예를 들어서 이거 설명드린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예, 작업을 좀 쳐서 셀트리온 제약을 만약에 시총 규모를 많이 떨구는 작업을 해버리면 실제 이거 예, 반대할 이유가 없어진다. 그러니까 이런 논의 자체는요, 예,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불리합니다. 이건 누구한테 불리해요? 셀트리온한테도 불리하고 셀트리온 제약에도 불리하다. 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 작년에도 그랬지만 합병 과정에서 얘기가 나오면서 후다닥 빨리빨리 해치워야 되는 거예요. 예, 결과적으로 하려고 마음 먹었으면 빨리빨리 해야 되는 겁니다. 일 처리가 빡빡빡빡 지나가줘야 돼요. 그게 호재가 됐든 악재가 됐든 그거를 계속 물고 늘어지고 시간 계속 보내버리면 그거는 셀트리온이든 셀트리온 제약이든 누구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예, 제가 어제 영상에 말씀드렸죠. 이거는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일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셀트리온에게 호재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에서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이 나중에 셀트리온 제약 주식을 이제 받게 되면 어쨌든 그것도 역시나 투자자님들이 나중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셀트리온 주가 상승에 긍정적으로 투자자님들이 볼 수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오늘 셀트리온 제약이 이렇게 급락으로 떨어졌는데 8%대 떨어지는 이유가 저는 일시적으로 이런 거라고 보는 겁니다. 제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 일시적으로. 왜냐면 앞에서 이미 다 나왔던 내용들이에요. 셀트리온 제약의 가치가 비싸다라는 거예요. 합병 반대 이유가 그거예요. 합병 반대가. 그럼 본격적으로 가치를 낮춰봐. 만약에 마음 먹고 이런 식으로 그냥 가버리면 셀트리온 그냥 붙들어놓고 셀트리온 제약만 가치를 떨궈버리면 주주들이 반대할 명분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뭐 그렇게까지 저는 만들겠느냐라고 뭐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가지 않겠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고 뭐 비용 측면에서 좀 더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셀트리온 측에서 뭐 충분히 소명하고 충분히 그 가치 평가에 대해서 이해 설명을 하고 나서 나중에 결국은 제약까지 합병하는 과정 수순은 저는 밟을 거라고 봅니다. 큰 문제 없을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이 합병이 지난 다음에 홀딩스에 대한 미국 나스닥 상장까지 이어진다 그러면 상당히 큰 우리 입장에서는 호재를 우리가 뒤에 이제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단계별로 이렇게 하나하나 밟아가는 과정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 많은 주주분들이 결과적으로는 뭐 반대냐 찬성이냐 결과적으로는 하겠지만 좀 더 긴 관점에서 보자.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고 셀트리온이 지금 수준에서 충분히 뭐 올해 하반기까지는 제가 한 25만 원대 지금 보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뭐 30만 원대, 40만 원대가 아니라 그 이상 제가 100만 원까지도 어제 말씀드렸죠. 실제로 황제주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그렇게 또 올라가는 그림들도 생각해 보시고 또 그 액면 분할도 또 투자자님들 생각해 보셔라. 이거 나중에 제가 또 언급을 한번 더 드릴 텐데 액면가가 1,000원짜리입니다. 액면가가 1,000원짜리이기 때문에 향후에 셀트리온 주가가 또 어마무시하게 또 뭐 30만 원이 됐든 40만 원이 됐든 뭐 말 그대로 진짜 100만 원이 됐든 이렇게 비싸지면 액면 분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요. 1,000원에서 500원으로 또 낮춘다거나 뭐 100원으로 낮춘다든가 이렇게 액면 분할 가능성도 있어요. 액면 분할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 거예요? 액면 분할한 만큼
주식 수가 늘어나는 거죠. 보유자분들이. 기존 주주분들이 주식 수가 늘어나게 되죠. 주식 수가 늘어나면 어떤 효과가 있어요? 네, 배당금이 커지는 효과가 있죠. 이해되시죠? 예, 이해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셀트리온의 배당 성향도 높아질 거니까 그런 점까지 고려를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배당금 자체가 배당 성향이 높아질 거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셀트리온이 어쨌든 가야 할 길이고 셀트리온을 위해서 또 셀트리온만을 우리가 이기적으로 좀 생각해 보면 결과적으로는 가야 할 길이다. 다만 시기적으로는 지금 이 가격 구간에서 빨리 좀 하고자 할 거다. 셀트리온에서. 왜냐면 나중에 주가가 많이 올라갔을 때 이런 작업들을 하기가 부담스럽다. 왜냐면 그랬을 때 주가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요. 지금 주가가 싼 구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작업을 빨리빨리 치는 겁니다. 미쳤다고 셀트리온 앞에서 헬스케어를 여기서 합병하겠다고 하겠습니까? 네. 주가가 미친 듯이 싼 가격에서 싸니까 이때부터 작업을 치는 겁니다. 과거에 삼성전자도 그렇게 삼성전자가 투자자분들 유상증자 한 거 들어보셨어요? 예, 주식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삼성전자도 유상증자를 과거에 했었어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유상증자 칠 때 언제 쳐요? 주가가 막 이렇게 주가가 잘 가는데 유상증자 치나요? 아닙니다. 주가 바닥 칠 때 유상증자 쳐요. 왜요? 왜? 그 외부에 있는 기관들이나 그 외부에 있는 세력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유상증자를 그때 쳐서 그 지분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주주분들도 역시나 투자해가지고 지분을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결국은 그때 유상증자를 치고 난 이후에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잡주들 제외하고요. 잡주들은 유상증자 치고 주가 더 빠지고 또 유상증자 치고 더 빠지고 막 감자 치고 이러다가 결국 상패로 가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보통의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큰 대형 기업들의 대기업들의 어떤 주식들은 오히려 유상증자가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보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과거에 삼성전자도 그래왔어요. 네, 그런 작업들을 결국은 언제 치냐? 결국은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 그런 작업들을 한다. 앞에서 셀케 합병도 주가가 이만큼 많이 빠졌을 때 그런 작업들을 했다. 우리가 밑에서 잡아 모아서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매매 의견들 드렸던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예, 투자자분들 겁먹지 마세요. 이거 주가 조정 나온다고 겁먹지 말라고. 물론 우리는 절반 매도를 어제 의견 나갔지만 겁먹지 마시라고요. 빠져봐야 19만 5천 원대예요. 투자자분들 다시 한번 또 잡을 기회에 오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서 주가가 이렇게 덜컥 밀려 내려오니까 담은 뭐 5%라도 뭐 또는 10%라도 주가 떨어질까봐 이제 겁이 나는 거지. 근데 이거 뭐 우리는 다만 뭐 절반이라도 매도했다가 다시 살 기회 오면 또 다시 사면 되는데 예, 그냥 만약에 들고 가겠다. 아니면 나는 30만 원대 보유하고 있는데 그러신 분들은 또 다시 매수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냥 물타기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라. 그런데 지금 제약에 대한 합병 얘기가 지금 불거지면서 단기적으로 놓고 보면 지금 상승폭이 제한돼 버렸죠. 예, 그리고 지금 이슈 하나가 다시 한번 지금 나왔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 상승이 다소 제한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또 다시 이거 횡보 가능성도 있다. 열어놓자 이렇게. 왜냐 지금 제약과의 합병 이슈 요 내용이 일단은 해소가 좀 될 필요가 있겠다. 네, 그리고 셀트리온의 실적 발표가 어쨌든 요 8월에 있죠. 항상 좀 뒤늦게 있기 때문에 실적 발표도 있으니까 요것도 좀 감안을 해보면 8월 한 중순 정도까지는 실적 발표하는 정도 수준까지는 조금 더 횡보 기간을 좀 거치지 않을까.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셀트제 요거 합병과 관련된 내용도 뭐 합병을 뭐 안 하는 건 아니겠죠. 나중에 다시 고려한다 하겠죠. 만약에 이 부분들이 반대파가 나오면 그런데 이제 반대표가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만약에 진짜 합병 위주로 가버리면 일시적으로 또 흔들리면서
투자를 다시 잡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어쨌든 조금 더 걸리게 됐다. 갑작스럽게 이제 이 얘기를 이제 불거졌기 때문에 그 부분들 가지고 우리 셀트리온 흔들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리 투자자분들은 그 점을 좀 유념하시고 앞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도 참고해서 그 포지션을 늘렸다가 또는 줄였다가 하는 그 과정들을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투자 판단하는 데 많은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실제 오른쪽 화살표 매매방에서 우리 투자 여러분들이 실제 유료 회원분들처럼 실제 이렇게 매매 신호 타점들을 보시고 대응 함께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화살표 매매방 가입 신청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